안녕하십니까. 아트스페이스 몽상의 몽상지기 김종훈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가 아쉽게도 강연을 하지 못해 이렇게 콘텐츠로, 미디어 콘텐츠로 다가가서 아쉽기도 하고 또는 또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 좀 설레이기도 합니다. 저희 몽상에서는요, 융복합 예술문화공간 콘텐츠 슬기로운 미술문화생활이라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거 하면 이런 거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몽상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는 콘텐츠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문화교육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고요, 미술 관련 직군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미술 직군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작가생활이라고 해서 작가들을 위한 아니면 예비 미술가, 미대생, 미술 직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런 세 가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갈까 합니다. 우선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문화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에는요, 예술문화 매칭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민과 함께 미술과 연애하기. 제목 좋죠? 네. 그 일부로서 참여 대상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건 누구나 시민이라면, 시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외계인도 괜찮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미술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 콘텐츠를 들으셔도 됩니다. 일부는요, 지금 제가 만든 미술과 연애할래요? 라는 내용으로 다가갈 거고요. 2부에서는 직접 작가를 모실 거예요. 모셔서 작가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라는 콘텐츠로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강의로 끝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는요, 미술 관련 직군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예비 미술 교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교원 생활이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요. 2020년 임용고시에 수석한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술 직군들, 그 다음에 예비 미술가, 우리 또 미대생들, 미대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총 3개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PR의 시대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작가로 살아남기,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역시 작가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출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작권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첫 시간으로 미술에 대해서 우리 미술과 연애하기, 이 미술과 연애하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이걸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어렵죠, 그죠? 미술이 다양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벽에 걸린 그림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닌 이상 요새 미술관을 가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세요? 도통 알아먹기 힘든 미술들이 즐비합니다. 왜 미술가들은 저런 미술들을 할까? 그리고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술관에 간다라는 행위 자체는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생겨난다면 좀 더 미술이 재밌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미술에 대해서요. 원래는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미술사도 알아야 되고요. 철학도 알아야 되고요. 세계사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통섭적인 부분들이 생겨나야지만 이해도라는 게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걸 꼭 몰라도 미술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계속 하다 보시면요. 미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도대체 미술은 무엇일까? 작가들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미술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작가들은요, 아니 미술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자연, 그 자연의 섭리, 우주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모든 미술이요,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이 8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술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 노, 애, 락, 생, 노, 병사 요 8가지 안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많은 미술들이 그거 8개 안에서 다 이루어질까? 근데 왜 똑같은 것이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술은요, 도구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도구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도구라는 것. 예전에는 그림이라는 것은 그린다라는 개념이 강했죠. 예, 그린다는 개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의 도구 뭐가 있을까요? 네, 미술의 도구는 붓, 물감, 캔버스, 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이라는 거 안에서는요, 그 붓과 물감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 그런 도구들을 한마디로 매체라는 말을 씁니다. 매체의 독립성. 작가가 원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이용하고 플러스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작가의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도구의 자율성 혹은 독립성 플러스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미술이라는 거를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미술관이라는 곳에서도 볼 수 있고요. 화랑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갤러리라는 개념이죠. 화랑이라는 곳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아마도 아트페어 같은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미술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면 우선은 역사적인 고리타분한 얘기를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미술사,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술사의 미술, 여러분들이 나는 미술사는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안다 라고 아는 미술사조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죠. 그러면 우리는 왜 미술사조를 모르면서도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술의 이미지. 미술의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 르네상스 때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술사에 대해서 꼭 다 알아야 되는가? 아니요. 다 몰라도 돼요. 자,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요. 우리는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시간성이라는 거예요. 미술은요, 이 시간성이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요, 미술이 좀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 시간성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요. 자, 4세기를 고대라고 합니다. 고대. 자, 근데 고대 4세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리스 로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 이집트도 고대입니다. 우리는 고대 안에서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죠. 그런데 4세기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와, 고대 유물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알기 쉽게 고대 안에 그리스 로마와 이집트를 같이 묶어놨지만 이미 4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기점으로 이미 3000년 전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고대라고 치부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집트는 엄청난 시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피라미드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어떠냐면요. 맘모스, 우리가 알고 있는 맘모스, 요즘은 매머드라고 하는데 매머드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시간성이라는 게 엄청 넓어졌죠. 네, 이 시간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오면서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화가 누가 있습니까? 네, 그쵸? 반고흐랑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죠. 네, 반고흐 시대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고흐가 죽었던 시기가 1897년입니다. 1897년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이 1920년, 25년? 그 안에 생이세요. 그렇게 따지면 반고흐와 어쩌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테라스라는 그림을 알고 있는데요. 그 그림 속에 나오는 테라스라는 것이 커피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반고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미 지금과 같은 도시라는 개념들이 생겨났고요.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계시는 분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앤디 워홀도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미술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미술이라는 거에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고대라는 시간은 엄청 길어졌고요. 이 근대 미술을 근대 미술이라고 하는데 근대 미술의 기간을 동시대 미술과 함께 좁혀보면요, 상당히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시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쉽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 시간성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미술을 나눌 때요. 고대 미술, 중세 미술, 근세 미술, 근대 미술,
요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사회적 용어에서 현대 사회에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미술에서는요, 요거 하나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현대 미술과 지금 2020년대의 미술은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현대 미술이라는 거와 컨템포러리 아트, 여기에 구분이 사회학적 용어와 조금은 구분이 간다는 것, 이 부분만 유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미술들은요, 동시대 미술 이런 말을 쓰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컨템포러리 아트와 현대 미술이 구분이 되고 지금 일어나는 미술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지어줬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미술의 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르네상스라는 지점이라는 거죠. 르네상스는 왜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미지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미 완성이 됐던 시기입니다. 예, 그림으로 보여지는 시기가 이미 완성됐던 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르네상스는 과학적, 수학적 모든 면에서 이미지를 완성시켰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가 완성된 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시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가 왜 중요하냐? 그 시기부터가 이미지가 사라졌던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모네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모네의 그 해돋이 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음악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극명하죠. 딱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미술에는 아버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버지가 인상주의의 아버지 하면 모네의 해돋이라는 그림을 인상이라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명화라고 생각하니 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미완성적 그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얼굴을 이렇게 비치지 아니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미지가 사라지면 뭐냐면 개인적인 상상이 좀 더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미지가 사라졌다? 인상주의 이후에 이미지가 사라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왜 인상주의가 중요하냐? 그렇다고 친다면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르네상스에 완성된 이미지가 완성된 미술들, 시각적으로 와 잘 그렸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이미지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자기 상상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란 게 처음에는 와 잘 그렸다, 이거는 사과구나, 이거는 뭐구나 하고 인지를 하면서 잘 그렸다라고 하는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인상주의는 어쩌면 정신으로
정신적으로 그림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 거죠. 그 단서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래서 인상주의의 그림을 보면요. 상당히 그림이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의 중요성보다는 그 정신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마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딴 사람은 몰라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잔입니다. 세잔은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요, 사과를 사과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잘 그리는 것, 즉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세잔 이후의 그림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사과를 똑같이 그려도 그것은 물감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물감 덩어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감 덩어리는요, 매체라고 불리는 겁니다. 물감 덩어리의 매체라는 것이 발전을 해서, 그러면 물감 대신에 뭐냐면 종이를 붙였다. 이것도 하나의 물감 대신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술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정말 엉뚱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미술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무언가를 갖다 놓는다라는 개념을 나오기 시작인 거죠. 왜? 그것도 매체니까요. 그러면서 작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매체가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레드메이드, 공산품을 떡하니 갖다 놓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하나의 매체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현대 미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미술의 아버지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듀샹. 듀샹이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듀샹은 변기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툭하니 레드메이드로 갖다 놨는데요. 이것이 미술로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미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넣고 붓으로 그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듀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세잔이라는 사람과 듀샹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술에서는요, 듀샹을 기억하면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미술 자체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라서 듀샹에 대해서 더 이상은 설명하지 못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요, 도대체 미술은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이제까지 미술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술관 가서 미술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미술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곧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곧 정답입니다. 미술은요, 모른다, 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60년대 이후의 미술,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80년대 이전까지의 미술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철학적인 부분, 미술에 대한 어떠한 뭔가가 쉽게 설명되면 안 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깊이를 강요하고 이런 미술들이 전반적인 것을 지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선구자 중에 자, 지금 세잔 나왔죠. 그다음 듀샹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미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각으로 다가가는 하나의 열쇠. 미술을요, 굳이 미술사를 몰라도 되고요,
미술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도 돼요.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을 갖고 미술에게 접근하면요, 미술은 좀 더 재미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미술,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현대미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미술관 갔을 때 가장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이 핸드폰 속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미술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걸 갖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창에 어느 미술관을 가시든 어느 작가를 만나든 그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해도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에는요 이해할 수 있는 폭들을 만들어 놓는 장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일 편한 거는 팜플렛 같은 거죠. 예, 전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전시 정보도 뮤비디오로 영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팜플렛 책자, 기본 책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성으로 또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작가에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에 가면 이 도스트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는 큐레이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형태고요. 아니면 그 작품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요, 미술을 이해하는 데 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관을 가보셨던 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일 거예요. 특히 해외 미술관을 갈 때 루브르를 예를 들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루브르를 1시간 반 만에 돌고 오세요 라고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2시간이 안 넘더라고요. 그런데 루브르 미술관을 2시간 안에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술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냥 흘러가듯이 걸어가면서 보는데요. 미술을 재밌게 보는 방법은요, 우선은 하나의 그림을요 5번 정도를 본다라는 개념을 갖고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금 제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작품 앞에 직접 서는 거예요. 작품 앞에 서서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한번 보셔요. 멀리서 한번 보시고 나서 두 번째는 멀리서 보시고 나서 느껴지는 감상이 있어요. 감상을 보고 나시고 가까이에서 무엇을 보시냐, 캡션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제목도 있고요, 작가가 누군지도 있고, 그림 사이즈가 뭔지도 있고,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인지를 한 다음에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작품 멀리서 봤을 때는 작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 가까이에 가시면 작품에 대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재료를 썼구나, 이런 거를 했구나, 특이하네, 어쩌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자기가 먼저 감상한 후에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느끼는 것이 곧 답일 수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마치 선생님들이 드라마를 보실 때, 이 드라마,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궁금증, 이거를 저는 몽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몽상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림에 대한 해석이 아주 풍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만의 느낌을 먼저 느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인포메이션들을 확인하면서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껏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은요, 미술에 대한 재미죠. 그림을요, 어떠한 상식이 있어야지 그림을 볼 수 있다? 아니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볼 수 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 미술이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미술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슬기롭게 미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미술관 있죠. 미술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받는 미술관도 있겠죠. 돈을 받는 미술관도 있는데, 대부분의 갤러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보는 이런 곳은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갤러리를 들어간다는 자체가, 나는 그림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런 자신감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우선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갖고 걸어갑니다. 갤러리로. 갤러리나 아트페어나, 특히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요, 아까 말했지만 느끼는 거에 정답이 없듯이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들도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유화로 꽃 그림을 그린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각을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미술을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냐면 미술에는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미술관을 갔는데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미술 정말 싫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좋아, 이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양성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라는 생각, 아니면 좀 더 여유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외에 가실 때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해외에 가신다면 저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프리즈 아트페어, 영국의 프리즈 아트페어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가면 현대적인 미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미술이라든지 개념 미술이라든지 이 컨템포러리 아트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같기는 같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나라에 가면 미술관이 있어요. 아트페어나 이런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것을 가시지 마시고, 아니 가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미술관의
둘 다 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없다면 미술관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미술관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혹은 몰라도 들어봤던 그림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대미술을 먼저 감상하기란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폭을 넓혀가셔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거를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느끼는 게 답입니다. 내가 느꼈을 때 혐오스럽다. 내가 느꼈을 때 따뜻함을 느낀다. 내가 느꼈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 자체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생각이 되고 무엇인가를 더 알고 싶다면 그때 공부를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미술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만큼 많이 보이는 게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미술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현대미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그냥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 개념 미술이란 무엇이냐? 그냥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계란, 이 계란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고 내가 깨면 후라이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단백질 덩어리 같이 생긴 계란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던 병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후라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빵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죠. 동시대 미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주제에 맞물리지 않고 그 주제에 보다 더 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술은요, 표현이거든요. 자, 동시대 미술 하면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세잔에서 나왔던 매체라는 거예요. 이 매체라는 것은 과학기술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미술은요, 그리는 미술보다는 미디어적 미술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미디어적 미술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미술관이라든지 컨템포러리 아트를 바라보다 보시면 미술에서 영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미술이라는 거에 나타나는 그 과학과 함께 접목되면서 진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세잔으로 다시 돌아가죠. 뭐냐면 매체라는 것의 중요성은요,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체라는 거와 함께 과학기술, 지금 동시대의 상황이 같이 간다는 거죠. 보세요. 누가 미술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 코로나19의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예술과 또 합쳐지니 새로운 예술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생겨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술이란 걸 이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점, 우선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활용, 검색창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술이라는 거를
작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에서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을 정보를 활용하여 인포메이션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느끼는 게 곧 답이라는 것.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미술을 즐긴다면요, 정말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 정말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미술은 끊임없이 변해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체라는 것, 매체,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세계사적 사조, 그 다음에 미술사적 사조, 철학,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맞물릴수록 미술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변해왔을까?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이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미술은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재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길 줄 알아야지 미술이라는 게 또 나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미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미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미술, 제가 말씀드렸던 계란을 생각하시면요, 이 계란은 곧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의 가능성,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미술이 좀 더 여러분들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술사에서 중요했던 부분들 기억나시죠? 르네상스, 그리고 세잔, 그리고 마르셀 듀샹, 그리고 현대 미술과 콘템포러리 아트, 거기서 나오는 가능성, 이 부분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성, 이집트는요, 그리스 로마와 같은 고대로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집트는 이미 고대였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 시대가 그리 멀지 않는 세대였다라는 것. 그리고 미술에서 현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를 나눈다는 것. 그리고 80년대 이후 미술부터는 미술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면 곧 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고 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술은요, 과학 발전,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같이 변했다는 것. 지금은 변화라는 말보다는 진화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과학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혹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미술도 변하리라 예상되는 겁니다. 자, 미술은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미술과 연애하기, 미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 교육을 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린다고 좀 더 전문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신다면 더 재미있는 미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